안녕하세요, 아저씨. 8살 서윤이의 맑은 목소리가 편의점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검은 슈트 차림의 남자가 담배를 피우다 멈칫했죠.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아저씨 손목에 용 그림 있네요. 우리 엄마도 똑같은 거 있는데 신기해요. 그 순간 유진혁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15년 동안 찾아 헤맸던 이름. 강은별. 그 여자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거든요. 아이의 순수한 미소 뒤로 잊고 싶었던 과거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3월의 저녁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강은별은 마트 계산대 앞에서 피곤한 얼굴로 바코드를 찍고 있었어요. 38배 나이, 이혼한 지 3년째인 그녀의 삶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서윤이를 학교에 보내고 오전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오후엔 마트 계산대를 지켰죠. 하루 15시간씩 일해도 월세와 생활비를 대면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은별은 만족했습니다. 서윤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딸아이는 엄마를 닮아 밝고 착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도 잘 지냈고 성적도 반에서 상위권이었죠.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수학 문제를 제일 먼저 풀었대요. 우리 서윤이 대단한걸. 저녁에 뭐 먹고 싶어? 김치찌개요. 엄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거든요.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은별에겐 전부였습니다. 15년 전 그 지옥 같은 세계에서 벗어났을 때 그녀가 간절히 바랐던 게 바로 이런 일상이었거든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딸만 키우며 사는 것. 그게 은별이 꿈꾸던 삶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이가 편의점에 우유를 사러 갔다 돌아왔을 때 이상하게 들떠 있었거든요. 엄마, 나 오늘 엄청 멋있는 아저씨 봤어요. 은별은 부엌에서 김치를 썰다 말고 웃었습니다. 멋있는 아저씨? 어디서? 편의점 앞이요. 키가 엄청 크고 양복 입었는데 완전 영화배우 같았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아저씨가 나한테 사탕도 주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낯선 사람 거 받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은별은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우리 서윤이. 그런데 있잖아요. 그 아저씨 손목에 용 그림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랑 똑같은 거요. 그래서 신기하다고 얘기했어요. 칼을 쥔 은별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용 타투. 왼쪽 손목 안쪽에 새겨진 특정 조직의 상징. 은별 자신도 똑같은 문신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긴 소매로 항상 가렸기 때문에 서윤이는 몇 번밖에 본 적이 없었어요. 서윤아,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나를 한참 쳐다보다가 엄마가 어디 사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낯선 사람한테 우리 집 주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동네 산다고만 했어요. 은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15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딸아이의 순진한 대화가 그 모든 걸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용문파. 그 조직에 문신을 한 사람이 이 동네에 나타났다는 건 우연일 리 없었어요. 은별은 서윤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왜 갑자기 일어나 싶어 어리둥절했지만 순순히 안겼어요. 은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그저 우연이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은별의 기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출근길에 집 앞 골목을 나서는데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그녀 앞을 막아섰거든요. 뒷좌석 창문이 내려가더니 15년 만에 보는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유진혁. 한때 용문파의 2인자였던 남자. 은별이 조직을 탈출하던 그날 밤 그녀를 놓아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엔 당시의 동정심 같은 건 없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뿐이었습니다. 타세요, 은별 씨. 할 얘기가 있어요. 은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 바쁜 사람이에요. 출근해야 하거든요. 출근은 제가 연락해 놓을게요. 유진혁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은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죠.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서윤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서윤이요? 아, 어제 그 예쁜 아이. 걱정 마세요. 우린 아이들한테 해코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은별은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고 탔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고 은별은 창밖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차는 한강변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췄습니다. 아직 영업 전 시간이라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유진혁은 창가 자리에 앉으며 손짓했습니다. 앉으세요. 은별은 마주보며 앉았습니다. 유진혁은 한참 그녀를 관찰하듯 바라봤어요. 15년의 시간이 그녀를 많이 바꿔놨습니다. 한때 조직에서 독사라고 불리던 날카로운 여자는 이제 지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죠. 15년 동안 어디 숨어 있었어요? 왜 찾으셨어요? 저 조직 떠난 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다고요? 유진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그날 밤 형님 금고에서 중요한 자료가 사라졌어요. USB 하나였죠. 그 안에 조직 전체의 비자금 내역과 검은 거래, 증거가 다 들어 있었어요. 그게 경찰이나 언론에 넘어가면 용문파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전 그런 거 모르는데요. 형님은 당신이 가져갔다고 확신했어요. 백상민 형님이 당신이 사무실에서 뭔가 챙기는 걸 봤다고 증언했거든요. 은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상민 씨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전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유진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당신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도망친 거라고. 하지만 어제 서윤이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서윤이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의 나이가 몇이죠? 8살이요. 왜요? 유진혁은 잠시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15년 전에 떠났으니까. 그때 이미 임신 중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은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진혁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아빠는 누구죠? 그건 상관없어요. 저랑 서윤이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용문파랑 아무 상관없이요. 그럼 USB를 내놔요. 그게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면 형님을 설득할게요. 당신과 서윤이를 건드리지 말라고요. 정말로 몰라요. 전 그런 거 가진 적 없어요. 유진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별 씨, 시간이 없어요. 형님은 이미 사람들을 풀었어요. 곧 당신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전에 협조하는 게 현명해요. 은별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은 끝났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딸의 순진한 한마디로 무너져 내렸어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3일이요.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최대예요. 유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죠. 은별 씨, 서윤이는 정말 예쁘더군요.
당신을 닮아서요. 그 애만은 지키고 싶으시죠? 그럼 현명한 선택하세요. 문이 닫히고 은별은 혼자 남았습니다. 레스토랑의 넓은 창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잔잔히 흐르는 물결처럼 은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일. 그 안에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안 그러면 서윤이가 위험에 처할 테니까요. 은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다가 오래전 저장해둔 이름을 찾았어요. 한지우. 15년 전 함께 조직에 있었던 동료이자 유일하게 연락을 유지했던 친구였죠. 지금은 변호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별아? 지우야. 나 큰일 났어. 한지우는 그날 저녁 은별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서윤이를 재운 후 두 여자는 작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지우는 15년 전과 달리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명함엔 법무법인 정의 한지우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죠. 용문파가 널 찾았다고? 은별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팔짱을 꼈어요. 유진혁이 직접 왔다는 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야. 그 사람은 조직에서도 온건파거든. 형 유진호가 얼마나 혈안이 됐으면 동생을 보냈겠어. USB 얘기를 하더라. 유진호 형님 금고에서 뭐가 사라졌다고. 근데 지우야, 난 정말 몰라. 그런 거 가진 적 없어. 지우는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가락으로 턱을 톡톡 두드리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15년 전 그날 밤 생각나? 우리가 탈출하기로 했을 때. 물론이지. 평생 잊을 수가 없어. 그날 넌 유진호 사무실에 갔었잖아. 마지막으로. 은별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15년 전 3월 20일 밤. 조직을 떠나기로 결심한 날이었죠. 유진호는 그녀를 불렀고 사무실에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받고 깨끗이 나가. 고맙습니다. 타투는 어떻게 할 거야? 레이저로 지울게요. 유진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 번 새긴 건 절대 안 지워져. 평생 용문파 출신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해. 은별은 대답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잠깐 책상 모서리에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당시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지우야, 그날 밤 사무실에 USB가 있긴 했어. 근데 난 가져가지 않았어. 확실해? 응. 손도 안 댔어. 그냥 나왔거든. 지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근데 유진호는 내가 가져갔다고 확신해. 백상민이 증언했다는 건 백상민이 뭔가 봤다는 거잖아. 혹시 그날 밤 다른 일은 없었어? 은별은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사무실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짐을 쌌죠. 그리고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진혁이었어요. 은별 씨, 저예요. 문을 열었을 때 유진혁은 급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형님이 마음을 바꿨어요. 당신을 죽이라고 했어요. 왜요? 전 조용히 나간다고 했잖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화를 내면서 당신을 찾으라고 했어요. 지금 애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뒷계단으로 도망치세요. 그 말을 듣고 은별은 급히 가방만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뒷계단으로 내려가다가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백상민. 유진호의 오른팔이자 조직에서 가장 잔인한 남자였죠. 어디 가려고? 상민 씨, 전 그냥. 백상민은 그녀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뒤져봤지만 옷가지밖에 없었어요.
다시 던져주며 비웃었죠. 즉, 가난하게 살아라. 은별은 그 길로 도망쳤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죠. 거기서 3년을 숨어 살다가 다시 대전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천에 정착했습니다. 지우는 은별의 얘기를 듣고 턱을 괴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내가 USB를 안 가져갔다면 유진호는 왜 내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걸까? 백상민의 증언만으로? 모르겠어. 그냥 누명을 씌운 건지도 몰라. 아니야. 용문파는 그런 식으로 일 안 해. 확실한 뭔가가 있으니까 15년 동안 너를 찾았던 거야. 은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지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유진혁을 다시 만나봐. USB를 내가 안 가져갔다는 걸 증명해야 해. 그리고 진짜 범인이 누군지 밝혀내야 하고. 어떻게? 내가 도와줄게. 나도 변호사 하면서 용문파 쪽 정보를 좀 모았거든. 백상민부터 조사해보자. 그 사람이 수상해. 은별은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우린 친구잖아. 다음 날 은별은 약속한 대로 유진혁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조용한 카페였어요. 유진혁은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애초에 없었으니까요. 전 그런 거 가진 적 없어요. 유진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별 씨,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백상민 씨가 저한테 누명을 씌운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조사해 보세요. 유진혁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백상민 형님은 조직의 2인자예요. 그 사람을 의심한다는 건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제 딸이 위험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은별의 간절한 눈빛에 유진혁은 망설였습니다. 그는 15년 전에도 은별을 도와줬어요. 도망칠 기회를 줬죠. 하루만 더 줄게요. 그 사이에 제가 백상민 형님 쪽을 알아볼게요. 고마워요. 은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려다 멈춰서서 물었어요. 진혁 씨, 왜 15년 전에 저를 도와주셨어요? 유진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죠. 그날 밤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별아, 백상민 정보 좀 찾았어. 뭔데? 그 사람 요즘 돈 문제가 있대. 불법 도박으로 빚이 쌓였다는 소문이 있어. 그리고 15년 전쯤에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는 얘기도 들었어. 은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USB를 팔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내일 백상민을 직접 만나볼게. 변호사 자격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아.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조심할게. 전화를 끊고 은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만에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은별의 삶은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매니저가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은별 씨, 혹시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니요, 왜요? 어제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이 와서 은별 씨에 대해 물어봤어요.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냐, 평소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요. 은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진호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 그냥 옛날 아는 사람들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분위기가 좀 무서웠어요. 은별 씨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은별이 휴게실에 있는데 서윤이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서윤이 어머니시죠?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 별일은 아니고요. 오늘 낯선 남자가 학교 정문 앞에서 서윤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다른 학부모님이 신고하셨어요. 확인했더니 이미 가셨던데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은별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서윤이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선생님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은별은 유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이 학교에 사람 보냈어요? 아니요, 전 안 보냈어요. 그럼 형님이 보낸 거예요? 유진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형님이 직접 나서신 것 같아요. 은별 씨,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오늘 안으로 뭔가 찾아야 해요. 은별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퇴근 후 은별은 평소보다 일찍 서윤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왔네요? 응, 오늘은 엄마가 일찍 끝났어. 서윤아, 오늘부터 며칠 동안 지우 이모네 집에서 자면 안 될까? 왜요? 우리 집이 좋은데요. 엄마가 집 청소 좀 해야 해서 그래. 금방 데리러 갈게. 서윤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순순히 따랐습니다. 은별은 지우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지우는 즉시 차를 몰고 와서 서윤이를 데려갔어요. 혼자 남은 은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지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은별아, 백상민을 만났어. 어땠어? 확실히 수상해. 내가 내 얘기를 꺼냈더니 표정이 확 변하더라. 방어적으로 나오고 심지어 위협까지 했어. 뭐라고?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지 말라고. 은별이 편들면 나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어. 그 사람이 범인인 게 거의 확실하네. 그런데 문제는 증거야. 15년 전 일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당시 목격자도 없고. 은별은 좌절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15년 전 도망칠 때 챙긴 짐.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났어요. 지우야, 잠깐만. 내가 확인해 볼 게 있어. 은별은 급히 창고를 뒤졌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가 있었거든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박스를 꺼내서 열었습니다. 옛날 옷가지들, 낡은 신분증, 그리고 작은 가죽 파우치가 나왔어요. 파우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죠. 지퍼를 열자 안에 오래된 립스틱, 동전 몇 개, 그리고 작은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은별은 숨이 멎었습니다. 15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마 도망치던 그날 밤 급하게 짐을 챙기면서 파우치째 가방에 넣었나 봅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USB 찾았어. 다음 날 아침 지우가 은별의 집으로 왔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자 화면에 폴더들이 떴어요. 용문 파비 자금, 검은 거래 증거, 뇌물 명단. 세상에, 이게 진짜 있었네. 지우는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15년 전 용문파에 모든 불법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어요. 정치인 뇌물 리스트, 경찰 매수 기록, 불법 부동산 거래까지. 은별아, 이건 엄청난 거야. 이 자료로 용문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 근데 어떻게 해야 해? 이걸 경찰에 넘기면? 잠깐만 생각을 좀 해보자. 지우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걸 경찰에 넘기면 유진호는 끝이야. 하지만 동시에 내 과거도 조사받을 수 있어. 당시 넌 조직에 있었으니까. 서윤이가 알게 되면 어떡해? 그건 불가피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은별아, 이게 유일한 방법일 수 있어. 유진호를 완전히 막으려면. 은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유진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별 씨, 지금 당장 피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형님이 더 이상 못 기다리겠대요.
오늘 저녁에 직접 당신을 만나러 간대요. 제가 막을 수 없어요.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은별은 지우를 받습니다. 유진호가 오늘 저녁에 온대. 그럼 시간이 없어. 지금 결정해야 해. 은별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USB를 유진호한테 직접 보여줄 거야.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대신 거래를 할 거야. 무슨 거래? 저희를 놔주는 대신 USB는 돌려준다고. 하지만 만약 우리한테 손 떼면 USB가 경찰에 넘어가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놔야 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USB를 복사해서 여러 군데 보관하자. 하나는 내가 가지고, 하나는 은행 금고에, 그리고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한테 맡기는 거야. 두 사람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USB를 복사하고 안전하게 분산 보관했어요. 그리고 지우는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만약 은별이나 서윤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USB가 검찰에 제출되도록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별은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한강변의 한적한 공원이었죠. 유진호의 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유진호가 내렸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그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은별 씨. 형님, USB 가져왔어요? 은별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유진호의 눈이 번뜩였어요. 정말 가지고 있었군요. 15년 동안 어디 숨겨뒀어요? 제 짐 속에 있었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도망칠 때 급하게 짐을 싸다가 실수로 가져간 것 같아요. 유진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세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저와 서윤이를 완전히 놔주세요. 다시는 찾지 마세요. 그럼 USB를 드릴게요. 유진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조건을 달 입장이에요? 지금 내가 원하면 당신을 여기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USB는 자동으로 검찰에 넘어가요. 은별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1시간마다 이 타이머를 리셋해야 해요. 안 그러면 제 변호사가 USB를 검찰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유진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위험한 게임 하시네요.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요. 형님도 선택하세요. 저희를 놓아주고 USB를 받든지 아니면 저를 죽이고 조직이 무너지든지. 유진호는 한참 은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15년 전보다 독해졌네요. 엄마가 됐으니까요. 알았어요. 당신과 서윤이를 놔줄게요. 대신 USB를 지금 당장 주세요. 그리고 복사본도 다 파기하고요. 은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사본은 보험이에요. 만약 형님이 약속을 어기면 그때 검찰에 넘길 거예요. 하지만 형님이 약속을 지키면 복사본도 영원히 제가 가지고만 있을게요. 유진호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좋아요. 약속할게요. 은별은 USB를 건넸습니다. 유진호가 받아들었죠. 그런데 은별 씨, 하나만 물어볼게요. 뭔데요? 서윤이 아빠는 누구예요? 은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조직이랑 아무 상관없는. 유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차에 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별 씨, 행복하게 사세요. 이제 우린 남남이에요. 차가 떠나고 은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요. 정말로 끝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우야, 됐어. 유진호가 놔준대. 정말? 다행이다. 응.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하지만 은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걸요. 유진호가 언제 마음을 바꿀지 알 수 없었어요. 진짜 안전해지려면 유진호를 완전히 무력화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은별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지우와 상의한 끝에 USB 복사본을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하기로 한 거였어요. 은별아, 확실해? 이렇게 하면 유진호는 완전히 끝나. 응, 이게 맞는 것 같아. 안 그러면 우리 평생 불안하게 살아야 해. 내 과거도 조사받을 수 있어. 괜찮아.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조직에 있었을 뿐이지 범죄는 안 저질렀거든.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익명 제보를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후 뉴스에서 속보가 터졌습니다. 용문파 조직 두목 유진호 씨 등 간부 12명이 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15년 전부터 이어진 조직 범죄 증거가 익명 제보를 통해 확보됐는데요. 은별은 텔레비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진호가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은별이와 서윤이의 이야기 잘 들어주셨나요? 정말 숨막히는 전개였죠. 15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딸의 순진한 한마디로 모든 게 무너졌잖아요. 게다가 실수로 가져간 USB 때문에 억울한 누명까지 썼었고요. 하지만 은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맞섰죠. 유진호와의 마지막 대결에서 은별이가 보여준 모습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요?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올 것 같은데요. 과연 은별이와 서윤이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유진호가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별과 서윤이는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했고 서윤이도 새 학교에 적응했습니다. 은별은 작은 출판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편집 보조 일이었는데 급여는 적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2개의 아르바이트를 뛰지 않아도 됐죠. 어느 토요일 오후 은별과 서윤이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신나게 뛰어다니며 비둘기를 쫓았어요. 엄마, 저 비둘기 봐요. 엄청 뚱뚱해요. 그러게. 먹이를 많이 먹나 봐.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은별은 벤치에 앉아 딸을 지켜봤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은별이 고개를 돌리자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강은별 씨 맞으시죠? 은별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송미라예요. 유진호의 아내죠. 은별은 얼어붙었습니다. 유진호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15년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송미라는 서윤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제 남편 딸이라면서요? 무슨 소리예요? 서윤이는 제 딸이에요. DNA 검사 결과를 봤어요. 유진호와 서윤이의 친자 확률이 99.9%더군요. 은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 DNA 검사를 했어요? 남편이 체포되기 전에 했어요. 학교에서 서윤이가 사용한 물건에서 DNA를 채취했다고 하더군요. 송미라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친자 확인서였어요. 송 씨,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서윤이는 제가 키워왔어요. 법적으로도 제 딸이고요.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유진호의 딸이에요. 유 씨 가문의 피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송미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윤이를 제가 키우겠어요. 남편은 감옥에 있지만 저는 충분한 재산이 있어요. 서윤이한테 좋은 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죠. 은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절대 안 돼요. 서윤이는 제 딸이에요. 법적으로 싸워보시겠어요? 당신은 전직 조폭이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잖아요. 법원이 누구 편을 들 것 같아요?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에요. 현실을 말하는 거죠. 송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서윤이의 미래를 위해서요. 가난한 엄마보다는 부유한 환경이 낫지 않을까요? 송미라가 떠나고 은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왜 그래요? 아까 그 아줌마 누구예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위협이 시작된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 은별은 즉시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유진호 부인이 나타났어. 서윤이를 자기가 키우겠대. 뭐라고? 법적 근거가 있어? DNA 검사 결과를 보여줬어. 유진호가 서윤이 친아버지라는 게 확인됐대. 지우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은별아, 일단 진정해. DNA 검사 결과가 있어도 친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 법적으로 내가 훨씬 유리해. 하지만 그 사람 돈이 많잖아. 좋은 변호사 고용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도 싸워볼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며칠 후 예상대로 법원에서 출석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송미라가 서윤이의 양육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였어요. 지우는 즉시 대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 변호사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법무법인이었어요. 은별아,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우리한테도 유리한 점이 많아. 뭐가 유리해? 첫째, 넌 8년 동안 서윤이를 키워왔어. 법원은 이런 양육 실적을 중요하게 봐. 둘째, 송미라는 서윤이와 아무 관계가 없어. 단지 남편의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건데 이건 법적으로 약해. 셋째, 유진호는 수감 중이야.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도 불안해. 알아.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첫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은별은 긴장한 얼굴로 법정에 섰어요. 송미라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어요. 재판장님, 피고 강은별은 과거 폭력 조직에 연루된 전력이 있으며 현재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원고 송미라 씨는 충분한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서윤이에게 최상의 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우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강은별 씨는 15년 전 조직을 떠난 후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왔습니다. 범죄 전력도 없고요. 8년 동안 홀로 서윤이를 키우며 헌신적인 양육을 해왔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양육권의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이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죠. 하지만 아이의 복리를 생각하면 더 나은 환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환경이란 게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윤이는 친모인 강은별 씨와 8년간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를 갑자기 끊는 것이 아이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서윤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아동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은별은 송미라와 마주쳤습니다.
송미라는 차갑게 말했어요. 강은별 씨, 당신이 아무리 버텨도 결과는 뻔해요. 법원은 결국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테니까요. 서윤이의 이익은 엄마인 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과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 비교가 되나요? 은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송미라는 비웃으며 떠났어요. 그날 밤 은별은 서윤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윤아, 다음 주에 법원에 가야 해. 판사님이 너한테 물어볼 거야. 뭘 물어봐요? 누구랑 살고 싶은지, 엄마랑 살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분이랑 살고 싶은지. 서윤이는 큰 눈으로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나 엄마랑만 살 거예요. 절대 다른 데 안 가요. 은별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엄마도 서윤이랑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일주일 후 서윤이는 판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은별은 밖에서 기다리며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30분 후 서윤이가 나왔습니다. 울먹이는 얼굴이었죠. 엄마, 서윤아, 괜찮아? 판사님이 무서운 질문했어요.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냐고, 밥은 잘 먹냐고. 뭐라고 대답했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라고 했어요. 엄마랑 계속 살고 싶다고요. 은별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재판이 재개됐고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고 서윤이 본인의 의사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현재로서는 서윤이가 친모 강은별 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생물학적 부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송미라 씨에게 면접교섭권을 부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서윤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은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서윤이를 빼앗기지는 않았어요. 송미라는 분노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은별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엔 이겼지만 난 포기 안 해요. 언젠가 서윤이는 우리 가문으로 올 거예요. 재판에서 이긴 후 은별은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미라의 위협은 계속됐어요.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을 하러 올 때마다 송미라는 은근히 서윤이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서윤아, 이모 집에 놀러 오지 않을래? 큰 수영장도 있고 예쁜 방도 있어.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엄마랑 있는 게 좋아요. 엄마는 바쁘잖아. 이모네 오면 좋은 과외 선생님도 만날 수 있어. 피아노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전 지금도 행복해요. 송미라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서윤이는 마음을 열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송미라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서윤이 학교에 거액을 기부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 측에 서윤이를 특별히 관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별은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어머님, 서윤이를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싶다는 분이 계세요. 송미라 씨라고 하시는데 아시는 분이신가요? 아, 네.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서윤이 교육비 전액과 과외비까지 지원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은별은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서윤이한테 좋은 기회인데요. 괜찮아요. 저희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송미라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은별의 직장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출판사 사장이 은별을 불렀습니다. 은별 씨, 혹시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니요, 왜요? 오늘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은별 씨 과거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은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일단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은별 씨, 혹시 정말 조폭이랑 관련 있었어요? 15년 전 일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손 뗐고요.
사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별 씨를 믿고 싶은데 다른 직원들이 불안해할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잠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고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한 달 정도 무급휴직이요. 그 사이에 상황을 정리해 보세요. 은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송미라가 조직적으로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송미라가 내 직장에까지 손을 댔어. 그건 명백한 괴롭힘이야. 고소할 수 있어. 하지만 증거가 있어? 직접적으로 뭐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별아, 이래서는 안 되겠어. 송미라를 막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무슨 방법? 유진호야. 그 사람이 직접 나서서 송미라를 막게 해야 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면회를 가봐. 그리고 서윤이를 위해 송미라를 설득해달라고 해. 은별은 망설였습니다. 유진호를 다시 만난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별은 교도소에 갔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보는 유진호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수감 생활로 야위었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은별 씨. 형님, 무슨 일로 왔어요? 부인 송미라 씨 때문에 왔어요. 유진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라가 뭘 했는데요? 서윤이를 데려가려고 해요. 제 삶을 망가뜨리면서까지요. 그게 이상한 일인가요? 서윤이는 내 딸이잖아요. 당연히 우리 가족이 키워야죠. 은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윤이는 형님 딸이 아니에요. 저 혼자 8년 동안 키웠어요. 형님은 아빠 역할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피는 못 속여요. 형님, 제발 부탁이에요. 송미라 씨한테 그만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서윤이는 저와 함께 있는 게 행복해요. 유진호는 한참 은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은별 씨, 솔직히 말할게요. 15년 전 당신이 떠났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내 곁에 있던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찾았어요. USB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요. 은별은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 감옥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당신한테 뭘 해줬나?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당신을 소유하려고만 했지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어요. 형님, 서윤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빠라고 주장할 자격이 없어요. 피만 나눴을 뿐이지 아빠 역할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유진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라한테 얘기할게요. 서윤이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은별 씨도 놔두라고요. 정말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뭔데요? 서윤이한테 아빠 얘기할 때 나쁘게만 말하지 말아줘요. 그냥 아빠는 잘못을 많이 저질렀지만 서윤이만은 사랑했다고 전해줘요. 은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면회가 끝나고 은별은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며칠 후 송미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강은별 씨, 남편을 만났다면서요? 네. 남편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서윤이 이래서 손 떼라고 하더군요. 그럼 송미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요. 물론하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언젠가 서윤이가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되면 그때는 스스로 선택할 거예요. 그때 가서 서윤이가 선택하겠죠. 송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정말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송미라가 물러난 후 은별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출판사에도 복직했고 서윤이도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은별과 서윤이는 바닷가로 여행을 갔어요. 지우도 함께 했습니다. 세 사람은 해변을 걸으며 웃고 떠들었죠. 엄마, 물 진짜 시원해요. 서윤이는 파도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은별은 모래사장에 앉아 딸을 지켜봤어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우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은별아, 이제 정말 괜찮아 보여. 응, 이제 좀 살 것 같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서윤이가 크면 아빠에 대해 물어볼 텐데. 은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줘야겠지. 아빠가 누군지, 왜 함께 살지 않는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서윤이가 좀 더 크면요. 현명한 판단이야.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어요. 은별과 서윤이는 나란히 앉아 석양을 봤습니다. 엄마, 바다 정말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우리 내년에도 또 올까요? 그럼 매년 오자. 서윤이는 엄마에게 기대며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서윤이.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은별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왼쪽 손목의 타투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한 거예요. 15년 전 유진호가 새겨준 용 문신. 레이저 시술을 여러 번 받았지만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이 정도 타투면 완전히 지우려면 56회 정도 더 시술 받으셔야 해요. 얼마나 걸려요? 6개월에서 1년 정도요. 그리고 솔직히 완전히는 안 지워질 수도 있어요. 흔적이 남을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최대한 지워주세요. 시술이 시작됐습니다. 아팠지만 은별은 참았어요. 과거를 지우는 과정이었으니까요. 가을이 왔습니다. 서윤이는 9살 생일을 맞이했어요. 은별은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서윤이 친구 몇 명과 지우도 참석했죠.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서윤이가 소원을 빌었습니다. 서윤아,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뤄진대요. 아이들이 웃으며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은별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이게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서윤이가 은별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나한테 줄 선물 있어요? 당연하지. 은별은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건넸습니다. 서윤이가 열어보니 스케치북과 고급 색연필 세트였어요. 와, 감사합니다. 우리 서윤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잖아. 많이 그려. 서윤이는 환하게 웃으며 엄마를 안아줬습니다. 은별은 딸을 꼭 껴안았어요. 그날 밤 서윤이를 재운 후 은별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 손목을 보니 타투가 많이 흐려진 상태였어요. 몇 번의 시술을 더 받으면 거의 안 보일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진혁이었어요. 오랜만에 받는 연락이었죠. 은별 씨, 저예요. 진혁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진혁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유진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 형님 사건 관련해서 검찰 협조하고 있어요. 조직 완전히 와해시키는 작업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니까요. 진혁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에요. 전 형님 밑에서 일했잖아요. 비록 직접적인 범죄는 안 저질렀어도 방관했어요. 그것도 죄예요. 은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별 씨, 서윤이는 잘 있어요? 네, 잘 있어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 애만큼은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키울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별 씨,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밥이나 한번 같이요. 은별은 망설였습니다. 유진혁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15년 전에도 자신을 도와줬고 지금도 옳은 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와 만나는 건 과거와 다시 연결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진혁 씨, 고마워요. 하지만 전 이제 과거랑 완전히 끊고 싶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당연한 선택이에요. 진혁 씨도 행복하세요. 새로운 삶 사세요. 은별 씨도요. 전화를 끊고 은별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자신의 이름처럼요.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은별은 서윤이와 함께 작은 트리를 꾸몄습니다. 엄마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크리스마스 아침 서윤이는 선물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은별이 준 새 옷과 책이었어요. 오후에는 지우가 놀러 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봤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지우가 돌아가고 은별과 서윤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내년엔 어떻게 될까요? 글쎄 모르지. 하지만 분명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엄마랑 나랑 계속 행복할까요? 물론이지. 우리 계속 행복할 거야. 서윤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은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은별은 서윤이와 함께 일출을 보러 갔어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해가 떠오르는 걸 지켜봤습니다. 엄마, 해가 떠요. 응, 새해가 시작됐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엄마. 서윤이도 복 많이 받아. 주황빛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1월 중순, 은별은 마지막 타투 제거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이제 거의 다 지워졌어요. 아주 가까이서 보면 흔적이 보일 수는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안 보일 거예요. 은별은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15년간 그녀를 따라다녔던 용 타투가 거의 사라져 있었어요. 희미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서며 은별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마지막 흔적이 지워진 기분이었어요. 2월이 되었습니다. 서윤이 학교에서 학예회가 열렸어요. 서윤이는 합창단에 들어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은별은 객석에 앉아 딸을 지켜봤어요. 무대 위에 서윤이는 환하게 웃으며 노래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요. 은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서윤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땠어요? 너무 잘했어. 우리 서윤이 최고야. 진짜요? 진짜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서윤이는 환하게 웃으며 엄마를 안아줬습니다. 3월이 왔습니다. 봄이 찾아왔어요. 은별과 서윤이는 공원을 산책하며 벚꽃을 봤습니다. 엄마, 꽃잎이 눈처럼 날려요. 그러게. 예쁘지? 엄마, 나 질문 있어요. 뭔데? 서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엄마, 나한테 아빠 있어요? 은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젠가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거 물어봐?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던데 난 없잖아요. 궁금해서요. 은별은 서윤이를 벤치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어요. 서윤아, 엄마가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 너한테 아빠는 있었어. 근데 그분은 지금 우리랑 함께 살 수 없어. 왜요? 그분이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계셔. 하지만 그분은 서윤이를 정말 사랑했어.
그건 엄마가 확실하게 알아. 그럼 나중에 만날 수 있어요? 은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 내가 크면 내가 결정할 수 있어.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아니면 안 만나도 돼.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엄마, 난 지금 엄마만 있어도 충분해요. 아빠 없어도 전혀 안 외로워요. 은별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 서윤이 정말 착하다. 엄마가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요. 4월이 되었습니다. 은별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요. 급여도 올랐고 복지도 좋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주말 은별과 서윤이는 새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투룸이었어요. 엄마, 이 집 좋아요. 그래. 엄마도 마음에 드는데. 여기로 이사 올까요? 응, 여기로 오자. 5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새 집은 학교도 가깝고 주변 환경도 좋았어요. 은별은 집을 꾸미며 행복했습니다. 진짜 자기 집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여름이 다시 왔습니다. 은별과 서윤이는 1년 전 약속대로 다시 바다로 여행을 갔어요. 엄마, 작년에도 여기 왔었죠? 응, 맞아. 매년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의 전통으로 만들자. 서윤이는 신나게 파도에서 놀았습니다. 은별은 모래사장에 앉아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유진호와의 대결, 송미라와의 법정 싸움, 타투 제거, 새 직장, 새 집.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이겨냈어요. 서윤이를 지켰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였어요. 은별과 서윤이는 나란히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하죠? 응, 정말 행복해. 나도요. 엄마랑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은별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서윤아, 엄마가 약속할게. 앞으로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네, 엄마. 밤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이는 피곤했는지 금방 잠들었어요. 은별은 창가에 앉아 밤바다를 봤습니다. 15년 전 용문파를 탈출하던 그날 밤, 은별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살아남을 수 있을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사랑하는 딸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아도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은별은 왼쪽 손목을 봤습니다. 타투는 거의 사라졌지만 아주 가까이 보면 희미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과거는 지울 수 없어도 과거가 현재를 규정하지는 않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였습니다. 은별은 잠든 서윤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니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빛 별처럼 은별의 미래도 밝게 빛날 거였어요. 서윤이와 함께 행복하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은별이와 서윤이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5년 전 조직을 탈출한 한 여자가 딸의 순진한 한마디로 다시 과거와 마주하게 됐죠. 그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 목숨을 건 대결, 그리고 딸을 지키기 위한 엄마의 필사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뭉클했던 건 은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서윤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진호의 위협, 송미라의 법정 공세, 주변의 편견까지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은별이는 결코 굴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 과거는 완전히 지울 수 없을지 몰라도 과거가 현재를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웬별이의 손목에 남은 희미한 타투 자국처럼 과거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그게 지금의 삶을 망가뜨리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죠. 둘째,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처윤이에게 진짜 부모는 DNA를 제공한 유진호가 아니라 8년 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으로 키워온 은별이었잖아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원치 않게 어두운 세계에 발을 들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은별이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거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 과거의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께 은별이의 이야기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